그러면은 6월 18일 SSG 대 키움 경기 리뷰나 한번 해봅시다. 6월 18일 SSG vs 키움 경기였는데 2대3 패배죠. 이게 말이 2대3 패배지. 이거를 2대3으로 지는 게 맞았을까 우리? 이딴 경기를 보여줘야 했을까요 우리? 2대3 패배. 15안타 2득점하기. 야 진짜 솔직히 투수진은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 선발에다가 약간 원 플러스 원 선발 운영을 했는데 둘이서 5이닝 3실점으로 막았으면은 이 정도면은 5선발 정도의 역할을 해줬다. 둘은 잘해줬는데 결국 타선이 문제였죠. 투수진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 우선 김건우 선수, 전영준 선수, 박기호 선수, 김택형 선수, 그 다음에 이로운 선수까지 5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5명을 투입을 했는데 앞에 둘이 사실상 원 플러스 원 선발로 내는 거랑 똑같았죠. 근데 박기호 선수가 좀 나온 건 의외기는 했는데 어쨌든 전부 투자를 해서 최대한 필승주 안 내고 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끌어갔습니다. 이로운 선수 정도는 뭐 1이닝 정도는 1점 차 상황이었으니까 9회 뒤집겠다 약간 이런 발판 느낌이기도 했는데 그럼 뭐합니까? 타자가 득점을 못 내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김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1회에 굉장히 어이없는 수비가 있었다. 정준재 선수의. 그럼에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이거 좀 멘탈 흔들릴 법 했는데 1회는 생각보다 잘 막아냈습니다. 2회 역시에도 그 김건희 선수에게 2루타 허용을 했지만 잘 막았다. 하지만 고질병인 문제인 이제 3회에 타선이 한 바퀴 돌고 난 후 이때 이제 좀 맞아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안타, 폭투, 사구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최주환 선수에게 2루타 허용하고 중견수 뜬공 잡고 교체 이렇게 되는데 역시 아직은 두 바퀴째를 맞이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지금 전영준 선수도 똑같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둘 다 아직 선발로서의 그런 체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구력도 그 소온의 악력과 체력 문제라고 보는데 김건우 선수나 전영준 선수나 둘 다 아직은 그만큼 던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안 됐다. 당연히 기대가 되긴 하지만 아직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이제 플러스 1 느낌으로 전영준 선수 등판했거든요. 전영준 선수는 이제 삼진 잡으면서 3회 맞춰줬고 4회 그리고 5회에도 나름 맞기는 했다. 5회에는 사실 그 고척돔 천장 때리는 2루타 하나 내주고 그 스톤 게럿 선수한테 1이닝이래 안타 허용하고 좀 위기였었는데 이 뒤에는 삼진 잡아내면서 위기 탈출.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줬다. 저는 둘 다 사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구위 자체는 김건우가 상당히, 세미던 선수가 상당히 좋다. 문제는 제구인데 특히 좌타 제구 문제가 크겠죠. 반대로 전영준 선수는 제구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김건우 선수가 사실 좌타 제구만 어느 정도 된다면 좀 더 긴 이닝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그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맞이할 때마다 그리고 좌타자 상대할 때마다 좀 불안한 점이 많습니다. 전영준 선수는 역시 체력 문제인지 역시 똑같이 두 바퀴를 돌면은 볼이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1 플러스 1을 구성하는 것 이거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건우 선수가 좌타 상대로 좋지 않은 건 무기가 체인지업이기 때문일까? 맞네. 포심을 주로 가고 김건우 선수가 포심 위주 플러스 슬라이더랑 체인지업. 포심이 한 64%, 65% 정도 되고 이제 슬체가 약간 반반 갑니다. 17%씩. 그런데도 사실 좌타자 상대로 결전 병기가 좌투수의 슬라이더인데 그럼에도 좌타 상대로 좋지 않다는 거는 저는 이전에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만 약간 상체로 던지는 것 이 문제랑 그 다음에 팔의 스윙이 좀 짧은 게 아닐까. 뒤에는 순수 추측이고 앞에는 근거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서 그런가? 그런 거 싶기도 하고 건우 선수가 디셉션이 좋은데 근데 이게 사실 팔의 스윙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 약간 짧게 끊어치듯이 이렇게 던지는 느낌 같은데 물론 이건 제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할 수가 없긴 한데 그래서
좌투수 몸쪽으로 던지려고 하면은 위로 가거나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좌타 제구 문제가 김건우 선수의 올 시즌의 수정을 거쳐야 할 약점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계속 이어서 하자면 결국 둘이서 원뿔원, 그러니까 타순 한 바퀴씩 상대하면은 약간 선발 한 명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딱 1 플러스 1이 딱 맞는 조합, 한 바퀴씩 상대하기. 그래서 나중에 문승원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은 일단 당분간은 1 플러스 1로 가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둘이서 1인분, 1.3인분 약간 이렇게 해주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불펜 투수들이 등판을 했는데 박기호 선수가 등판을 했죠. 저는 사실 목요일 선발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6회에 박기호 선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선수가 나오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선발 예고가 박시우 선수로 설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최민준 선수 예측했었는데 틀렸네요. 그래서 박시우 선수를 써보는구나. 사실 저는 박시우 선수 한번 굴려봐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좀 기복 없는 스타일이 박시우 선수거든요. 민준 선수는 사실 약간 선발이나 그런 동점 상황보다는 추격조에 가까운 역할이 가장 잘 맞는 느낌 같아서 좀 부담감이 있으면 잘 못 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호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기호 선수는 잘 던져주고 있다. 지금 평자 2점대입니다. 물론 추격조, 패전조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잘해주고 있다. 이 정도면은 조금 이게 좀 거의 사이드암이라기보다는 약간 언더블펜이잖아요. 약간 언더블펜 거의 정대현 선수 느낌이 좀 솔솔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근데 박기호 선수가 약간 선발 체질도 있어서 선발로 굴려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볼 휘는 궤적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던지는 거 봐도 잘 붙어 들어가고 있고요. 어쨌든 박기호 선수는 일단 잘 붙었다. 잘 붙었고 박성환 선수 호수비도 하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뭐 땅볼 유도까지 하면서 3자 범퇴. 솔직히 박기호 선수가 거의가 아니라 그냥 첫 시즌이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중간에 올라온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던져주고 있다는 거는 정말 상상 외의 성장이다. 기대 이상의 성장이다. 추격주, 대체 선발, 뭐 롱릴리프 다 되고 있으니까 약간 21년 장지훈 선수 느낌 나기는 한데 이게 심지어 체력 관리를 해주는 장지훈 선수 느낌이 나는지라 정말 많은 기대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기호 선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이제 7회는 김택형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김택형 선수는 아직 포심 구속은 별로다. 141km거든요. 오늘 최고 142까지 찍었는데 결국 이전에 김택형 선수를 생각했을 때 구속은 아직 별로다. 하지만 슬라이더는 거의 124에서 128, 130 이 정도까지에 넘나들고 있습니다. 거의 슬라이더 하나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잘 먹히고 있습니다. 특히 좌타자한테. 그래서 구속만 올라와 준다면 기대를 진짜 해볼 수 있는데 구속이 아쉽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슬라이더 하나는 기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 정도면은 좌완 원포인트로 굴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신뢰도인 데이터가 좀 없어서 약간 이렇게 굴려보는 것 같은데 한두솔 선수가 부진하기 전에 맡았던 역할을 김택형 선수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이 다음에는 이로운 선수. 이로운 선수 등판했는데 솔직히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불안불안하게 맞긴 했다. 볼넷, 그 다음에 안타성 타구 이거를 준재 선수의 호수비로 막았다. 그 다음에 삼진. 이제 벌써? 이제가 아니라 벌써 체력 떨어질 때가 됐나? 벌써 체력이 떨어지나? 작년에도 그렇고 23년, 24년 뭐 그냥 매 시즌 그러고 있어요. 전반기에는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큰 부진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게 6월에 이러는 건 감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그리고 5월에 15경기 등판했거든요. 그래서 15.1이닝을 소화했습니다. 5월에만 15경기를 등판했어요. 등판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6월에 지금 퍼지는 거는 5월에 좀 많이 굴린 여파도 있기는 합니다. 5월에만 15경기를 뛰었으니까 5월 중간에 여러 투수들이 조금씩 흔들린 게 크죠. 그래서 결국 당시에 0점 불펜이던 이로운 선수가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수진을 지탱을 해줬는데 그 문제가 지금 6월에 나오는 게 아닌가. 보척은 시원해요. 그나마 다행이긴 했는데 그럼 결국 체력 문제일 것 같기는 합니다. 5월에 너무 많이 굴렀다. 조금 관리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투수진은 이 정도면은 사실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따로 없습니다. 9회 아니었으니까 8이닝 3실점. 이 3실점도 실질적으로는 불펜 투수들은 아무도 기록을 하지 않았고 3실점은 김건우 선수의 2실점, 전영준 선수의 1실점 해서 3실점이었거든요. 그 사실 생각해보면 선발이 그냥 5이닝 3실점, 불펜 3이닝 무실점 이러면은 이 정도면 잘해줬거든요. 잘해줬어요. 이거를 어떻게 까? 선발이 5이닝 3실점 하고 불펜진들이 3이닝 무실점을 했다. 그냥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아니 뭐 선발이 5실점으로 터진 것도 아니고 불펜이 무슨 대량 실점을 박은 것도 아니고 그 얘네들 투소진은 항상 꾸준하다. 결국 오늘 문제는 타선이겠죠. 15안타 2득점 15명이 나가는데 2명만 돌아온 기적의 회수율. 어쩐지 어제 거의 50% 가까이 돌아온다 싶었어요. 오늘 바로 기적의 회수율 뭐 다 퍼졌어. 제가 대충 확인해 봤거든요. 일단 나열해 보자면 1회 무사 1, 3루에서 정준재 선수 전재사, 그 다음에 에레디아 선수 땅볼, 3회 2사 2루에서 에레디아 선수 중견수 뜬공, 5회 2사 1, 3루에서 정준재 선수 중견수 뜬공, 6회 2사 1, 3루에서 최준우 선수 우익수 뜬공, 8회에 무사 1, 3루, 호일 1득점, 무사 1, 2루, 여기서 한유섬 선수 유격수 뜬공, 그 다음에 박성환 선수 병살, 그냥 기적의 득점 회수율. 이제 9회에는 거의 그냥 작전 하나가 말아먹긴 했습니다. 그 김태현 선수가 번트 실패하고 결국 안타로 나갔거든요. 내 안타로 나가서 무사 1, 2루까지는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지영 선수 번트 실패 삼진, 그 다음에 최지훈 선수 안타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 번트 되면은 우린 최소 동점을 만들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준재 선수랑 에레디아 선수 삼진. 그렇게 이 기가 막힌 득점권 잔혹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만큼 쌓아놓고 1득점. 그 다음에 이거 2득점. 이만큼 쌓아놓고. 일단 선수별로 해보자면 최지훈 선수는 정말 잘해줬다. 드디어 잘해줬다. 정말이 아니라 드디어 잘해줬다. 최지훈 선수는 오늘 정말 잘해줬습니다. 5타수 3안타였거든요. 그 다음에 2루타, 우중간 안타, 그 다음에 중견수 안타였거든요. 그러니까 타구가 그 센터 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타구의 컨디션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부활하는 것인가?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봐야, 조금 내일도 해줘.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준재 선수, 약간 명과 암이 갈린 첫 타석 안타 쳐놓고 현재사. 근데 이거 2루로 뛰어서 도루자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연속 도루 기록이 증발했습니다. 바보. 그 다음에는 두 타석 연속 초구딱을 했는데 그 하나는 정타로 나왔는데 이게 뜬 공으로 나왔거든요. 결국 박재홍 해설이 이전에 그 띄우지 말라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약간 교타자들이 어떻게 치는지 봐라. 약간 이랬었던 것 같은데 정타가 나왔는데 공이 떠서 살짝 아쉽기는 했습니다. 실책도 있었죠. 이때 실책 무슨 어깨 부서진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소녀 어깨 매우 매우 소녀 어깨를 보여주면서 맞아요. 근데 이래놓고 나중에 호수비도 함. 8회 호수비도 함. 한 경기에서 주사위를 굴리는 첫 번째 수비와 두 번째 수비가 다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밀어서 안타 하나 쳤거든요. 근데 결국 마지막 타석에서 결국 삼진당한 것도 좀 컸습니다. 이게 높은 공을 참지 못하고 마지막 타석의 그 스윙은 제가 보기에는 눈높이에서 와서 존 위에 걸칠 거라 생각해서 약간 커트를 위한 스윙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타이밍이 늦어서 어정쩡한 스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바깥쪽은 그냥 커트용으로 밀어치려고 했었는데 그게 컨택이 안 되면서 그냥 공기를 갈라버렸죠. 그래서 준재 선수가 결국 5타수 2안타기는 합니다만 근데 뭔가 아쉬운 5타수 2안타면 상당히 잘해준 거거든요. 근데 결국 결정적인 상황에서 삼진을 당했기 때문에 아쉽다.
근데 사실 준재 선수를 까기에는 준재 선수가 마지막 타석이 잘못이 맞지만 그 이전 타순에서의 여러 문제가 있었죠. 어쨌든 그랬고요. 에레디아 선수의 경우에는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기복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기복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 전반적으로 타이밍이 늦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5타수 1안타를 기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땅볼 타점도 하나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에레디아 선수에게 기대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꾸준하게 안타 생산을 해주면서 왜냐하면 이 선수가 선구안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지난 LG전부터 지난주에 급격하게 살아난 모습이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주중 경기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중 어제 오늘 해서 10타수 1안타 1볼넷이거든요. 이게 좀 많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 물론 지난주처럼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 타자 그것도 아마 최고 연봉일걸요? 최고 연봉인데 지금 이렇게 기복을 보인다. 그것도 컨택형 타자가 그게 지금 좀 문제라는 거죠. 결국 거포가 아니라 안타를 꾸준히 생산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레이스 선수 같은 약간 그런 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기복이 계속 커진다면 조금 더 빠른 이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결국 지금 성적대로라면 그냥 정준재 선수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연봉 주고 정준재 선수 한 명 더 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최고의 고타율, 이거를 보여주던가 아니면 뛰어난 장타율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고타율 선수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타율 유지를 못하고 있다. 사실상 거의 후반기에 폭주하는 게 아니라면 별별 수준에 가깝다. 기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지금 에레디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결국 3할 고타율을 못 찍는다면 이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명준 선수 타격감 확실히 좋다. 오늘 결국 내안타가 있기는 했죠. 내안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내안타가 두 개네. 2루타가 있기는 했다. 뭐 운이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운도 살짝 있었다. 그래도 적어도 그 유격수 쪽 내야안타 이거는 운이라고는 하지만 1루수 쪽 내야안타 이거는 그냥 빠른 타구 만들어서 포구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튄 거고 내야안타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2루타는 순수 실력이다. 그래서 사실상 유격수 운빨 제외에도 멀티히트 쳐냈다. 그래서 4타수 4안타입니다. 이 정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게 지금 놀라울 따름인데 문제가 역시 타출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타출갭을 지금 넘을 만큼의 타격을 근데 이거를 상쇄할 만큼의 안타 생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할 타자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고명준 선수 타율 2할 9푼 3리입니다, 지금. 출루율이 3할 2푼 1리에 장타율이 4할 5푼인데 야, 이 정도면은 2년차 치고 너무 빠른 성장이 아닌가? 적어도 타율 측면에서는. 또 포머 징크스가 아니라 지금 그냥 뭐 박살내고 있어요. 갑자기 타율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준 선수는 엄청난 성장력이다. 2년차 최정 선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다릅니다만 적어도 그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게 시즌 끝까지 진행되진 않을 겁니다. 명준 선수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중간에 다시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도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1개월이 신인 시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4경기 연속 멀티히트에다가 6경기에서 5경기 멀티히트입니다, 지금. 그냥 안타 생산 중이라 잘해주고 있다. 어쨌든 명준 선수는 그랬고요. 한유섬 선수의 경우에는 요새 좀 많이 안 좋아요. 이게 장점이 사실 우투수, 저격수 약간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데 지금 고명준 선수가 좋아서 4번에 배치를 했음에도 그리고 한유섬 선수를 5번으로 내려줬음에도 오늘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1루 정면 타구가 있긴 했는데 결국 안타 생산은 없었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전반적으로 늦었다. 그리고 삼진도 있었죠. 좋은 타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삼진만 양산 이게 아니라 좋은 타구도 생산은 해준다. 근데 이게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좀 한유섬 선수가 올라와 줄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타구에 대한 결과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저것도 타이밍이 한 틱씩 늦어서 저런 타구가 나온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결국 이 타이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박성환 선수. 그동안 버닝하더니 최지훈 선수 활약하니까 기가 막히게 침묵하는 박성환 선수입니다. 정말 여태까지 잘해줬는데 하필 오늘 못했어요. 오늘 그 이런저런 약간 타구라기보다는 투구수를 소모시키면서 버텼다. 그렇지만 결국 병살타도 나왔고 결과도 잘 안 나왔습니다. 물론 유격수 머리 위쪽으로 안타 이거 생산은 아직 타격감이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오늘 병살이 너무 아쉬웠기는 합니다. 첫 번째 아쉬움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공격하다가 결과론이라고 하면 결과론이겠죠. 그리고 센터 방향으로 쳐냈습니다만 하필 이루수가 그 위치에 있었다. 약간 이런 측면이 컸습니다. 그래서 또 후니아니는 반비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동안은 박성환 선수가 주도했는데 이렇게 한 경기 못했다고 까면은 그것도 좀 그렇죠? 최준우 선수가 이제 오늘 7번 우익수로 배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4타수 2안타였죠, 결국. 물론 중요한 상황에서 한번 범타로 물러났죠. 우익수 뜬공 이거 범타가 좀 아쉬웠다. 득점권 상황에서 우익수 뜬공이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한 번씩 밥상은 세팅을 해줬단 말이에요. 2회에도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안타 치고 나갔고 9회에도 출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안타 치고 나갔고 뭐 이건 원중현 선수 맞고 나간 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위 타순에서 이 출루를 하면서 출루의 덕목을 보여주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명이 아니라 이 구조물입니다. 구조물 타격이라서 최준우 선수가 뭘 할 수가 없다. 아니 자기가 할 수 없는 건데 자연재해인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냥 최주환 선수가 너무 고각으로 쏜 거고 위에 맞은 거고 2루타가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천장 맞았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뭐 수비에 있어서는 잘해줬죠? 수비 잘해줬어요. 전진하면서 다이빙 캐치 이게 전매 특허 약간 하나 보여줬다. 이거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뒤에서 약간 펜스 부딪히면서 수비 시도 이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못 잡는 거긴 했어요. 아 근데 잡을 뻔도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결과론이지만 펜스 플레이 했어야. 하지만 진짜 글러브랑 거의 가까웠습니다. 잡을 만도 했는데 타구 속도도 빠른 것도 있었죠. 어쨌든 결국 득점권 침묵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은 2안타를 치면서 저는 제 몫은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7번에서 2출루. 하위 타순에서 저는 출루를 좀 높게 치는 편이라서 2안타로 출루 잘해줬다. 특히 9회 동점 상황에서 선두타자 출루였는데 그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다음에는 8번 타자가 김찬영 선수였는데 일단 첫 타석 이거 정타였는데 하필 야수 정면이라서 병살타였거든요. 아 이거는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 억가당한 느낌이었어요. 잘 맞정 병살타.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타이밍 맞춰서 안타 안타 출루 잘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병살타 하나 치고 타이밍 맞춰서 안타 잘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타 김성욱 선수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멀티히트, 오늘 안타. 병살도 사실 잘 맞정이었는데 갑자기 대타 김성욱 선수를 쓰더라고요. 김찬영 선수 타이밍이 아니지 않았나? 찬영 선수가 빠진 게 좀 아쉬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김성욱 선수 투입, 석정우 선수 대수비, 김태현 선수 투입, 그래서 대주자 쓸 선수 없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찬영 선수는 오늘 경기 잘해줬다. 최근에 다시 주가 상승. 이제 점점 약간 공수 밸런스가 같이 맞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그동안은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수비가 안정감이 생기니까 공격도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다. 이제 그 다음에는 9번 타자 조영우 선수였죠. 조영우 선수는 3타수 1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3타수 1안타인데 뭐 그 1안타도 사실 투수 맞고 안타 이거라서 뭐 좋다고는 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는 작전의 희생양 런앤힛 걸어가지고 진짜 이거 조용호 선수가 잘 맞춘 거예요. 이게 뜬공이 돼서 아쉬웠을 뿐이지. 결국 맞춰낸 게 다행입니다. 바깥쪽 공이었는데 런앤힛 걸렸는데 저거 헛스윙 했으면은 김찬영 선수 2루에서 죽었을 거예요. 어쨌든 런앤힛 당해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그 뒤에는 이제 바깥쪽 공 헛스윙 삼진
이러고 뭐 마지막에 대타 교체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조영우 선수에 대한 평가는 무난했다. 결국 런앤힛 우익수 뜬 공도 이게 런앤힛 사인이 나오면 타자는 절대적으로 스윙을 하면서 맞춰줘야 돼요. 못 맞추면은 1루 주자가 죽거든요. 무슨 빠른 선수도 아니고 김찬영 선수였기 때문에 컨택해서 혼자 죽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바깥쪽 공 허스윙 산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랬고 이제 좀 백업 얘기나 해봅시다. 일단 오태곤 선수는 약간 대주자 역할만 해서 뭐 그렇다 치고 이 다음에는 이제 7회 초 상황에서 김성욱 선수 갑자기 들어왔죠. 근데 체크 스윙 1당 아웃. 석정호 선수 대수비 교체. 그래서 저희는 김성욱 선수라는 카드를 썼습니다. 대주자 대수비 대타 카드가 하나 증발했고 석정호 선수도 대수비 교체로 들어갔죠. 근데 이 다음에 9회에 이제 김태윤 선수 번트를 위해서 기용했는데 결국 번트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나쁘다. 결국 번트 실패했죠. 하지만 풀카운트에서 내야 안타. 이거는 잘했다. 만회를 한 거죠. 만회를 해서 뭐 어부지리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내기는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못한 걸 본인이 갚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 풀마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작전했는데 작전을 못했으니까. 이 다음이 가장 문제였죠. 사실 대타 이지영 선수 등판해서 번트 시켰는데 실패. 개인적으로는 처음 번트 약간 되게 어정쩡하게 됐거든요. 이게 좀 컸다. 두 번째 거는 번트로 파울 실패했죠. 어제도 실패했어요. 어제 오늘 실패. 어제 실패를 했는데 왜 썼을까? 아,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맞아, 까먹고 있었네. 사실상 어제 첫 타석이었거든. 데뷔 첫 타석 선수. 근데 이 선수를 번트 시키는 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왔을 때 약간 벙쪘어요. 아, 이거를 번트 된다고? 그래, 그럴 수는 있나? 약간 생각하면서 석정호 선수를 그만큼 못 믿는 건가? 아니면 김태현 선수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았나? 둘 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석정호 선수를 그냥 김태현 선수가 좌타자고 발 빠르니까 그냥 번트 대라고 내보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것처럼 맥거최 맥부름 빼고 대타 생존왕 넣어서 번트 시킨 것처럼 그렇게 쓴 게 아닐까요? 어쨌든 그랬고요. 아, 이지영 선수는 결국 번트 실패했습니다. 작전 실패. 뭐 풀카운트까지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몸쪽 들어오는 공을 바라보며 삼진. 이건 좀 실망적이긴 했습니다. 걸치는 거라면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약간 좀 넉넉하게 들어오는 공이었거든요. 복판은 아니었지만 몸쪽 공이었는데 그거는 결국 컨택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거 중계 화면 보면은 이거 7구 여기거든요. 여기 몸쪽 걸친 게 아니라 몸 안쪽에 정확하게 들어왔는데 이거 바라보면서 죽었어요. 저거를 바라보면 어떻게 뭐 칠래 커트를 하던가 컨택을 해서 땅에 좀 굴리던가 했어야죠. 컨택을 했어야 돼요. 저거는. 어쨌든 이게 결국 빅 스노우볼을 굴렸다. 생각해보면은 결국 무사 1, 2루였다. 그러면은 번트 성공하면은 1, 4, 2, 3루였거든요. 뭐 여기서 최지훈 선수를 걸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결국 최지훈 선수 안타 쳤기 때문에 2점을 낼 수도 있었다. 결국 아쉬울 뿐이죠. 뭐 1, 3알루에서 사실 준재 선수랑 에레디아 선수 둘 다 삼진당한 게 크기는 했습니다만 최지훈 선수를 걸을지 안 걸을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 진짜 여러모로 아쉽네요. 굳이 최지훈 선수를 걸렀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작전 실패 매우 컸음. 대타, 번트, 히트앤런 다 실패. 타자들의 득점권에서 답답한 공격력. 이거 두 개가 사실 가장 컸습니다. 작전 실패도 뭐 크긴 했습니다만 결국 타자들이 공격을 해주질 못했거든요. 안타를 15개를 치고 나가는데 득점권에서 안타가 없었어요. 그 말이 됩니까? 15안타였는데 득점권 덕시타 빵 1회 에레디아 선수 땅볼 그 다음에 상대 포일 끝 2득점 적시타가 없었어. 적시타 없이 득점하고 결국 조졌습니다 팀이. 중심 타순이 좀 기복 있는 게 에레디아 선수랑 한효섬 선수가 최근 기복 있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 그 다음에는 결국 저는 6번이랑 7번에 득점권 걸릴 것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6, 7번이 해결하지 못했다. 이것도 좀 있었죠. 물론 생각해보면은 상위 타순에 득점권이 자주 걸렸거든요.
오늘 에레디아 선수만 하더라도 1회, 그 다음에 3회, 마지막 9회 이렇게 3번 걸렸고 정준재 선수도 5회, 9회 이렇게 2번 걸렸습니다. 결국 둘이 약간 필요한 상황에서 못 해준 게 크죠? 에레디아 선수 위치가 좀 아쉽죠. 이럴 때마다 꼭 최정 선수가 그리워지네요.